1분 영어 머스터디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은 원어민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왜 원어민이냐? 그렇죠. 여러분들은 국어라는 원어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국어의 원어민이 아니라면 절대 영어를 배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2 외국어를 배울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이 국어를 원어민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언어를 모국어로서 할 수 있다면 다른 언어로 확장돼서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언어라는 매개체가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 할 겁니다. 영어와 국어는 어순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순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강사가 가짜입니다. 자,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지 태양이 지구를 돌고 있지 않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자, 보아라, 태양이 지구를 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기에는 어순이 분명 우리와 다른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본질은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어든 영어든 또는 중국어든 일본어든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영어 독해 알려줄게, 영어 듣기 알려줄게, 내가 아는 비법 있어? 한다면 뭔가 가르치려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 이거 사기구나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무지한 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영어를 잘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러한 것만 하지 않으시면 돼요. 단어 암기한다든지 듣기의 발음을 공부한다든지 또는 이거 현재 미국에서 사용하는 최신이야 이런 것들, 미국에서 사용하는 최신의 어떤 표현들 몇 개 암기한다고 해서 미국의 원어민이 되고 그렇지는 않죠. 구문독해 당연히 하지 마셔야 되며 단어 암기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국어를 어떻게 배운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문독해도 하지 않았으며 단어 암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됐어요. 자, 그래서 뭔가 해석을 도와주는 그런 것은 절대 하지 마라. 구문독해는 하지 마라. 여러분 원어민이라고 했죠? 국어의 원어민이면 영어 이런 거 구문독해 누군가의 설명 없이도 이해하고 읽고 들을 수 있습니다. 설명은 필요 없어요. 이미 답이 여러분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2021년 건대 편인영어를 보시면서 같이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주어, 현재 완료 뭐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자체가 어순이 반대다, 어순이 중요하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독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 또한 그러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셔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고, 이거를 만약에 글이 아니라 누군가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듣기라는 거죠. 듣기를 한다면 과연 구문독해가 가능하겠는가? 아니면 여기 보다시피 이런 것도 끊어읽기가 가능하겠는가? 실제 말은 끊어읽기 하지 않아요. 숨찰 때만 끊어 있습니다. 그런 걸 딱 고민해 보신다면 아, 정말 아니구나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이 어렸을 때 끊어읽기를 통해서 국어를 배우지 않았으며 또한 문법을 통해서 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문법은 여러분 영어가 숙달된 상태, 정말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어찌 한번 문법 적용하지 말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그러나 제가 표현이 될 때는 문법 적용하고 있네 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 거예요. 그것은 제 머릿속에 흐르는 것과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달라요. 제가 머릿속에 이해할 때는 문법 전혀 적용하지 않고 해석을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말로 나올 때는 당연히 정돈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문법에 맞춰 해석한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의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석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느낄 수 있게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정답이니까요. 그렇게 여러분 언어를 배운 원어민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그렇게 하지만 표현은 문법에 맞춰 해석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런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 우리가 일터에서의 프라이버시라는 게 항상 민감한 주제죠. 그래서 무게를 재죠. 보스의 권리.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야겠어. 라는 권리와 그에 대항해서 종업원의 권리가 있겠죠. 홀로 그래도 남겨줄 수 있는 권리가에 대한 무게를 재야 되는 그러한 민감한 주제죠. 그러나 일리노이즈 주에서 그러한 섬세한 밸런스가 엎어졌어요. 무너졌습니다. 새로운 주법 때문이죠. 그 법이 보스들에게 종업원들의 일하는 전화를 뭐하도록 허용했을까요? 하면 이 단어 모른다 가정합시다. 누가 봐도 엿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eavesdrop 하면 엿듣다가 돼서 정답에 이거에 엿듣다와 같은 가장 적절한 것을 했어요. charge 아시죠? 뜻 부과하다 여러 가지 있죠. 네, 억제하다, legal 합법화시키다, 최소화시키다, 탭 톡톡톡 치다. 여기에서 이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여기도 모르면 못 푸는 거죠. 물론 이건 아닌 거 아실 겁니다. 탭이란 말이 뭐라고요? 톡톡톡 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톡톡톡 치다. 거기서 출발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나오는데 톡톡톡 친다. 그래서 타진해 본다. 뭔가를 엿들어 본다. 라는 말도 가능해요. 그래서 도청한다 말도 되거든요. 톡톡톡 쳐서 뭔가 알아보는 거죠. 직접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톡톡톡 간접적으로 알아보는 거. 그래서 타진해 본다. 그래서 엿듣다가 됩니다. 그럼 정답 물론 탭이고요. 자, 본래 생각했던 품었던 것은 텔레마케터와 리테일러 소매상들이 그렇게 품었던 것들은 법이 단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슈퍼바이저 감독관들이 그냥 서비스 요청을 모니터하는 거죠. 공손하게 하는가,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한 모니터 하도록만 할 수 있게끔 해뒀던 거예요. 원래 의도는 그거였던 거야. 본래 의도 생각했던 거는 이거였던 거예요. 이러한 의도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공화당 주지사 짐 에드가가 12월 13일에 사인을 하면서 그 조치가 다시 수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떠한 엿듣는 것도 다 포괄적으로 다 포용되도록. 그래서 교육적이다. 훈련, 교육 또는 훈련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다 교정을 했다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적절한, 부적절한 모니터링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의도 하지 않고 그냥 교육적 목적, 어떤 목적이 또 목적으로 부합하도록 리스닝 안을 들여다 듣는 거니까 엿듣는 거겠죠. 엿듣는 것을 다 포용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법안은 좀 더 포괄적, 더 퍼미트가 허락하는 거죠. 더 관용적이었다. 더 용납이 되는 거였다. 어떤 다른 주의 법보다도 뿐만 아니라 연방의 와이어탭, 전선줄 톡톡 치는 거 뭘까요? 도청이겠죠. 저 연방 도청법뿐만 이런 것보다 더 관대했다. 그것이 결국엔 관대했고 이러한 법들은 이 도청법 이런 것들은 리스너들에게 듣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끊어내도록 지시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우연하게 어떤 개인적인 전화 그런 것을 듣게 되면 바로 끊어라 라고 지시했던 이런 것보다 더 허용이 됐다는 거죠. 자, 이것은 일리노이주의 노동자들에게 아주 흥분되고 그리고 걱정스럽게 이러는 거 아니야? 하게끔 했다는 겁니다. 누가 엿듣는 거 아니야? 또는 언제 엿들을 거 아니야? 엿들었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궁금하게끔 했다는 거죠. 굉장히 걱정스럽고 흥분되고 뭐 그러한 마음으로 결국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확장된, 자, 근무 시간이 확장이 된 시대, 그리고 레저 시간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에 누가 그러한 오피스 폰을, 사무실 전화를 사용해서 걱정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건강 체크했던 거, 건강 검진 이런 거, 메디컬 테스트 그런 것들을 결과를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알기 위해서 사무실 전화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채권자와 싸우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오피스 폰을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레저 시간도 없고 근무 시간 확정이 됐는데
내가 컨덤이란 거죠. 잘못된 회사 전화를 잘못 이용한 거, 오용하는 거에 대해서 용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이 집에 전화를 해요. 결혼 또는 재정적 문제로. 그럼 분명 여러분은 위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용주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니까요. 라고 노동조합의 치프가 그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의 조직은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전화 예약 오퍼레이터 상담사를 대표하는 그런 노동조합의 치프인데요. 조합장인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조지 오웰과 그와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은 조지 오웰의 그런 소설 있죠. 모든 권력이 다 통제하는 독재자를 나타내는 조지 오웰의 그 동물농장. 그런 조지 오웰의 그런 것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했다. 끝나요. 최대한 무슨 말인지 다 아시겠죠? 네. 자, 윗글에서 물론 탭이었고요. 일치하지 않는 것은 뭐겠는가예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법안은 본래는 도입된 게 리테일러, 소매상이나 텔레마케터들의 입장에서 도입된 거예요. 그렇죠? 본래는 그랬었다고 그래요. 새로운 법안은, 일리노이즈 법안은 어떠한 오용의 가능성을 피하지 못했다. 네, 그렇죠? 마지막 법안은 자, 이게 뭘까요? 용납하는 관대안이죠. 이 단어 아실 겁니다, 아마.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이런 게 있었어요. 관대하지 않다란 말 있었죠. 여기서 뭐 permissive 나오죠. 더 관대해졌다고 하죠. 근데 덜 관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답이 이거죠. 네, 이것도 비슷한 단어예요. 이거 비슷한 단어인데요. 허술하다 개념에서 엄격하지 않은, 그러니까 덜 허술하며 덜 관용적이다. 덜 엄격하고 더 관용이 없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반대로 설명한 거죠. 연방법보다. 물론 정답 3번이고요. 종업원은 회사 전화를 더 많이 이용한다. 개인적인 비즈니스,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근대 사회는 그렇다. 여가 시간이 줄었고 근무 시간이 확정됐으니까. 노동조합은 그 새로운 법에 반대한다. 왜냐하면 종업원들이 위험에 있다. 고용주가 그들의 개인적인 문제를 탐지한다면 위험하다. 이런 거겠죠.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문제는 여러분 해석할 때 이거 보세요. 문장이 여기서부터요. 여기까지 됩니다. 이거를 누군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들어야 돼요. 듣는 여러분 입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주어 찾고 동사 현재 완료 찾고 관계사 뒤에서 꾸며주고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렇게 설명한 분도 있을 거예요. weight라는 단어죠. weight,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거기에 A 다음에 against 쓰고 있다라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B에 대항해서 A를 재본다. A와 B를 던져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against가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쭉 나오다가 뒤에 나오는데 이때까지 참고 계시다가 다 나오면 아싸 이거다라고 생각하실 겁니까? 그냥 순서대로 가는 대로 그냥 물밀듯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래서 A against B 뭐 이렇게 수거쳐 갖춰주는 분들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절대 들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끝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번역이에요. 번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쭉 나오다 보시면 이것도 문장 길이가 대략 이 정도 되죠. 3줄 정도 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정도까지 갑니다. 그때 이것도 본래 컨셉, 마음에 품었다는 얘기예요. 컨셉가 텔레마케터들과 리테일러들이 마음에 품었던 그 법은 단지 이렇게 하고자 했던 거죠. 이렇게 의도되었던 거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주어가 누구죠? 오리지널에 동사가 pp가 돼 있어요. 그러면 뒤에 주어가 얘다. 로가 법이다. 얘가 주어다. 그래서 생략한 거고 is가 생략됐다. was겠죠. 그러니까 was 생략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 옛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듣게 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해서 빨리 독해 할 수 없으며 그거는 번역이에요. 번역은 외국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에게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십시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구글이 있어요. 구글 AI가 있다 가정합시다. 누군가 말을 했어요. 이걸 번역해서 알려줘요. 근데 이 컴퓨터는 이 말의 의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냥 있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번역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번역이라면 이상하지만 이 번역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이해하고 안 이해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해석하는 방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 필요 없죠. 그냥 A가 말하면 그냥 B로 원어민이 말하는 걸 국어에는 원어민이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꾸벅하면서 알았어, 이해했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무슨 끊어읽기가 어떻고 관계사가 어떻고 전치사가 어떻고 이런 말 자체가 필요하지 않죠. 그냥 이것은 읽으면 그냥 들어와야 돼요. 그냥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빨리 읽을 수 있고 빨리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빨리 들어야 대화를 할 거 아닙니까? 몸짓을 하든 발짓을 하든 간에. 근데 말도 안 되는 이런 강의들 많죠. 뭐 독해하는데 방법을 알려준다고 하면 정신 나간 겁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첫 번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국어를 할 줄 알죠? 어떻게 하셨나요? 모국어죠. 어떻게 배우셨나요? 혹시 문법 같은 거 배우셨나요? 국어 암기하셨나요? 아니란 거 아실 겁니다. 두 번째,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다 이해됩니다. 어순이 어쩌고저쩌고 다 가짜예요. 보기에는 어순이 분명히 다릅니다. 보기에는. 같은 말 알려줄게요. 비유할게요. 태양이 지구를 돕니다. 아시겠어요? 태양이 지구를 돌아요. 보이기엔 그렇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죠?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돌고 있죠. 우리 지구에 있는 건. 그러니까 어순도 똑같은 거예요. 어순이 다르다? 웃기는 소리. 어순은 같아요. 제가 과장해서 말하면 어순은 같습니다. 여러분이 언어민으로서 또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는 이유는 어순이 같기 때문이에요. 어순이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이 어순은 여러분 생각하는 눈에 보이는 그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다는 건 어순이 같기 때문이에요. 제가 말하는 어순은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하는 어순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가르쳐주는 강사는 가짜인 거예요. 그 강사는. 눈에 보이는 거 누가 못 가르칩니까? 그대로 아는 거 알려준 지식에 불과하죠. 언어는 지식이 아니에요. 물론 지식의 부분도 있습니다. 공존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지식의 분야가 아니에요. 아셨습니까?